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천공스승의 법문, 13728 발췌본과 또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보니까 주제가 흥미롭더라고요. 자녀 양육, 상속, 그리고 인생에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천공스승의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전통적인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가르침 속에서 자녀 양육과 또 부모 자신의 삶, 이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보고 또 변화하는 시대의 개인의 역할은 뭘까? 이 핵심 통찰을 좀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세대적인 관점의 변화였어요. 아, 네, 그 부분. 과거 조선시대에는 대를 잇고 또 내가 못한 일을 자손이 이루어주길 바라면서 자녀에게 한 70%를 희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네, 그랬었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른바 홍익인간 지도자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러 온 시대다. 그래서 자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관점 변화가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핵심 원칙, 3대 7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 3대 7. 네, 자녀 성장 뒷바라지에는 에너지의 30% 정도를 쓰고 나머지 70%는 자기 인생,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이나 마무리에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와, 70%나요? 과거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정반대죠. 조선시대는 자녀 70, 자신 30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 배분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부모의 주된 책임이 이제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완성으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철학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홍익인간 지도자 시대라는 것도 결국 각자 자기 몫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 같고요. 자기 삶의 완성이라.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자녀 교육비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70%를 내 삶에 쓴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공수성도 이 3대 7 법칙이 가능하려면 국가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국가의 역할이요? 네. 국가가 세금을 잘 써서 개인이 학비 걱정 없이 또 사교육 없이도 필요한 공교육을 충분히 받게 해줘야 한다.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군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교육기관으로서? 맞아요. 군대까지도 교육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야 부모가 교육비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삶의 70%를 쓸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아,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부모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하나요? 단계 구분이 꽤 명확하던데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일단 21살까지. 그때까지는 필요한 뒷바라지에 힘쓰라고 해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지원 중심이죠. 21살까지는 뒷바라지. 네. 그런데 20대, 그러니까 21살부터 29살까지는 이게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의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의논이요? 네, 부모 혼자 또는 자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해되는 만큼만 같이 행동하고 또 이 시기가 그 전에 혹시 양육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 자료 표현대로라면 꼬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는 시기라고도 하고요. 20대는 의논하고 또 잘못된 걸 바로잡는 시기군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30살이 넘으면요? 30부터는 완전히 놓아주라고 강조합니다. 완전히요? 네, 자녀의 자율성, 독립성, 이걸 전적으로 존중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개척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완전히 놓아준다. 아, 이 부분이 그 경고랑 연결되는군요. 30 넘어서도 계속 개입하는 거에 대한? 맞습니다. 30 넘은 자식한테 부모가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인생에 간섭하는 거. 이거는 자식뿐 아니라 부모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길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표현도 좀 세던데요. 발목 잡혀 끌려간다, 이런? 네, 그렇죠. 서로 발목 잡고 끌려간다. 이게 바로 그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대자연의 법칙이요? 네, 이 법칙이라는 게 각자 자기 단계에 맞는 독립성을 가질 때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원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때 놓아주지 않으면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거죠. 결국 진정한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자료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베이비 부모 이후 세대의 역할 변화를 언급하던데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아, 네. 그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는 이전 세대랑 좀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인데요. 다른 삶의 방식이라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자손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찾고 잘 마무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그런 첫 세대다라는 의미로 진정한 대한민국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결국 이것도 개인의 삶 완성이라는 맥락이군요. 네, 연결되죠. 그래서 자녀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자녀가 없어도 뭐 사회 부모로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핵심은 자녀 유무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개인의 삶, 그 여정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돌아오네요. 오늘 저희가 천공스승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기 삶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일 수 있는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길은 일정 시점부터는 오히려 간섭을 줄이고 부모 스스로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고 잘 마무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 이 3대 7의 법칙 그리고 자녀를 놓아주는 단계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나 또 부모 역할, 개인의 행복 추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탐구에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던져보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